이슈뉴스 경제적 손해조차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018년 10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주먹밥 프랜차이즈 업체 봉구스밥버거 대표 오세린 씨를 상대로 가맹점주들이 낸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가맹점 본사인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범죄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으나 이는 현행 민법이 아니라 특별법 등의 제정으로 오너리스크로 인한 손해의 인정 여부나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프랜차이즈 오너리스크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기도 한 봉구스밥버거 가맹점주들의 민사소송은 3장 분량의 판결문과 오너리스크 관련 법 제정 필요성을 남기고 항소 없이 끝났다. 그보다 앞선 2018년 9월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에 대해 가맹본부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거래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맹거래법 개정에 따라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에는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개정 가맹거래법은 지난해 10월 공포돼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봉구스밥버거 민사소송이 남긴 것 봉구스밥버거 민사소송은 2017년 8월 봉구스밥버거 대표인 노 씨가 상습 마약 투약 제공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이 발단이 됐다. 마약 사건이 알려진 뒤 매출 하락을 포함한 가맹점주들의 피해 호소가 이어졌다. 가맹점주 67명은 오 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가맹점당 100만 원의 피해 보상만을 청구했다. 애초 매출 하락을 입증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봉구스밥버거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열 회장은 5일 통화에서 승소 가능성이 없는 걸 알면서도 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봉구스밥버거를 두고 마약버거니 봉구스버거니 하며 매출이 줄었지만 경기가 어려워서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면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면서 봉구스밥버거 사례가 판례가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2014년부터 인천에서 매장을 운영했지만 관련 사건이 터지고 난 뒤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 지난해 말부터 휴업 상태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오 씨의 마약 사건 판결을 전후해 피고 회사의 가맹점 수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원고들이 운영하는 각 가맹점별로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경우도 많아 보이므로 피고의 범죄와 원고들의 영업이익 변동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를 찾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아우리라멘 가맹점 오너리스크 개정 적용안 퇴빅백 멤버 승리, 본명 이승현 29, 가성적대를 했다는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승리가 대표로 있던 일본식 라면 프랜차이즈 아오리라멘 가맹점에도 불똥이 튀었다. 아오리라멘 불매운동 여론이 일면서 매출이 급감했다는 가맹점주들의 피해 호소도 이어진다. 최근 한 지점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저희의 매장은 승리 씨와 전혀 친인척 관계가 없는 순수 가맹점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오너리스크가 현실화하는 상황이다. 아오리라멘의 가맹점주들은 개정된 가맹거래법 적용을 받아 오너리스크에 따른 배상 책임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불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43개 매장 가운데 올해 문을 연 매장은 한 군데도 없다. 지난 1월 개정 가맹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새로 가맹계약을 한 가맹점이 한 군데도 없는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오리라멘의 경우 가맹점주들이 모두 2017년과 2018년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개정된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가맹점은 없다하며 피해와 관련된 부분은 일반적 민사소송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가맹점주는 오너리스크에 따른 민사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상황이다. 오너리스크법 생겼지만 입증 책임은 가맹점주 묵사오리라멘 가맹점주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승리 관련 사건으로 매출이 하락했음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개정 가맹거래법에 따라 오너리스크에 따른 배상 책임을 다투더라도 입증 책임은 가맹점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통화에서 가맹점주가 손해를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다. 민사소송에서는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패소하는 일이 많다며 구체적으로 오너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본사가 입증하게끔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봉구스바버거 소송대리인을 맡았던 김종보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통화에서 오너리스크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회복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가맹계약서나 상생협약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올해 초 공정위가 오너리스크 책임에 관해 표준계약서에 반영했지만 손해액 산정이 어려우므로 전년도 월 평균 영업이익과 비교하여 감소된 금액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좋다면서 가맹사업법의 가맹점주의 즉시 해지 사유로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용 엔진 프랜차이즈가 삼중고에 꺼진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은 그동안 고용 창출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하지만 최근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위기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오너리스크가 더해지면서 가맹점주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5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 4명 중 1명가량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창업의 용이성 등을 이유로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프랜차이즈 분야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최근 들어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다. 우선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하면서 숙박 음식점업이 몰려있는 프랜차이즈 업종도 타격을 보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은 2016년 사드, 서드 고고도미사 일방어 체계 배치 결정 이후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관광객이 줄면서 서비스업 생산지수도 하락했다. 지난해 음식점업 생산지수는 94. 0으로 전년 97점이 보다 3% 낮아졌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영업이익도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음식 숙박업의 영업이익률은 2006년 1%에서 2016년 11.4%로 떨어졌다. 10년 만에 반토막이 난세이다. 도소매업 영업이익률도 같은 기간 5%에서 4.2%로 둔화했다. 최저임금 인상도 프랜차이즈 업계를 어렵게 만든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인건비 인상 부분을 프랜차이즈 본사와 나누는 방안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가맹본부 오너들의 일탈은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펴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가맹거래조사팀을 신설하는 등 가맹점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분야를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좋지만 최저임금 올리고 각종 규제 도입한 다음에 석 하나 주는 식으로 내놓는 대책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세종등호 박영준 안용성 기자 yjp@세지.com 세상을 보는 문